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오늘 이종혁 밀림민안 국민연합 대표,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교과서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막말들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이 북한 총궐기 지령설 이런 거 야당 쪽에서 제기했고, 낡고 오래된 이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느냐, 야당 쪽에서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북한의 지령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고, 또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진상 파악 중이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그런 국회 답변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좀 바깥에서 잠깐 대기 중에 우리 그 존경하는 서른 의원께서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용공 운운하느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는 우선 그 전부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 불과 올해 소위 그 통진당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엄연히 금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이 전쟁이 터지면 우리 후방을 교란하고 기름탱크 철도를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엄연히 압력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위 심판을 통해서 정당 해산을 했고, 용공이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고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이죠. 아주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논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는 한 나라의 국민의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었거나 편향되었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국정하냐 검정이 옳으냐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가지고 하는 이 논쟁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한 국가의 국민의 영혼을 이룩하는 이 역사는 반드시 진실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다면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역사에 관련된 이런 그 정책을 가져 나온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실은 교과목 자유화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뭐냐면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주장이다. 필요한 주장이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장세환 예. 정말 어느 시대에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인데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아주 자유가 억압된 그런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그런 후진국입니다. 그런 북한이 무슨 우리 국내 단체와 개인, 자기네들 조총련이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단체와 개인에게까지 뭔 지령을 보냈다. 이 지령이라는 표현도요. 이게 사실 간첩들이나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런 용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령설 자체가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가 지금 이런 의혹이 있다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소식통을 인용한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하는 것은 전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지령설에 아니요. 잠깐만 말씀하시고. 그래 이제 그렇다면은 그래도 좀 양식 있고 품격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보도를 가지고 그냥 사실이냐 이렇게 재단을 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if 가정법을 써가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자, 여기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한 40-50년 전에나 횡행했던 그런 유신 시대 때나 했던 그런 얘기. 제가 좀 반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40년 전 유신 때가 아니고요. 북한은 지금도 엄연히 적화 통일이 그들의 통일 기조 전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남 갈등을 부추겨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소위 말하는 통일 전략 기조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남 선전 기구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엄연히 지금도 북한은 대남 선전 기구를 통해서 매일 전략적으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이 역사 논쟁이 붙었을 때 소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이 소위 국정화 이 정책에 대해서 모든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총궐기에서 반대하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총련 그리고 또 일부 친북 단체의 이러한 지령을 내린 것은 이건 명백히 조사를 해야 돼. 국가 안보나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이것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러지만은 없을 것이다. 아까 지금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이 말씀하시죠. 지금 이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두세 군데밖에 안 되는 그런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교과서 국정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그런 북한도 그런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남한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라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정화 이게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북한이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그런 뭐 행적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한다고 한다면은 예. 우리 국정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장 의원님. 네. 북한이 비정상적 국가이지 않습니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십니까? 예, 아니요. 네. 비정상적 예. 국가죠.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의 기저가 적화 통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 그동안에 1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천안함 폭침, 뭐 금강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 포격, 1년의 모든 대남 공격, 침투, 우리 대한민국을 부숴내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은폐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전 세계의 일부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국정화를 하는 것이 전 근대적이고 시대 역행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핵을 손에 거머쥐고 어찌됐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라고 하는 저 전략적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교과서, 더구나 미래의 우리의 국민이 된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주체 사상이나 6.25 전쟁에 대한 이 발발의 책임이 남과 북이 동시에 있는 듯이 기술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그리고 예. 북한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인권 탄압 국가입니까? 그렇죠. 그런 실상들을 이 교과서에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이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족하게 된 예. 것이 이 정부 책임 아닙니까? 아니 관민정을 제대로 이 못한 거 정부의 아닙니까? 책임이 아니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자편향된 근현대화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정권의 흐름 속에서 소위 검정화 과정에 있어서 자율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런 왜곡된 역사를 자, 기술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걸 바로 그런 잡자는 입장에서 것이고요. 보시면은 예. 우편향적 사고방식밖에 안 아니, 되는 것이죠. 우편향적, 그리고 저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좌편향이 안 되듯이 우편향으로 만약에 교과서가 아니요,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주장하는 우편향돼 대로요. 있죠. 대통령께서도 알겠습니다. 그 자,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예,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예, 제가 좀 몇 그건 가지 저희들도 자세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문화일보가 네.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북한의 통일전선부하고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 기관이 뭐 이러이러하게 지령문을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사실 예.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여부가- 우리 국정원이 예. 그리고 국정원이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잘못됐다, 그러면-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언론사가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할 정도 되는데 이 정부가 몰랐다고 그러니까요. 한다면은 그러면 문제 황교안 있는 국무총리가 정부죠. 네. 그런 보도가 있어서 진상 파악 중이다.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전제로 예. 어쨌든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게 새누리당의 사실이라면 기저가 바로 그거죠. 사실이라면 수사하자. 이거는 뭐 수사를 해야 되든 뭘 해야 되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놔뒀느냐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 정리를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무성 대표 선친 친일 의혹을 야당에서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또 정면으로 이걸 해명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항까지 간 것도 일환이죠. 네. 이 문제는 장세환 의원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김무성 대표를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상당히 좀 당당한 데모 있고 그렇게 비겁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좀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점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친일했다는 것이 어떤 자식 입장으로서 좋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뭐 독립활동도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1920년대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도 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일했다고 하는 것이 194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식으로 우리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 했다. 했다면 오히려 이 문제가 넘어가면서 김무성 담대하구나. 큰 인물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김무성 대표 담대하구나 이런 문제로 처리하고 갈 문제가 아니죠. 우선 이게 역대 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오느냐. 역대가 보면은 대선 때 보면 말이죠. 꼭 이런 이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지 않습니까? 친인척의 문제, 뭐 선친 문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거 대선에나 뭐 나올 때 상대방을 흠집내는 그런 얘기인데 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영흥초등학교입니까?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한 얘기가 나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현재 친일로 매도되고 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 친일을 했느냐 혹은 아니면은 애국적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숨기거나 은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선 그분이 영흥초등학교를 인수를 해서 우리 국민교육에 소위 전념을 하고 독립 자금을 대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애국적 그런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이 그랬거든요. 안중근과 윤봉길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뭐 요구를 한다면 그건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거기 속에 나는 함의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의 설명 또는 이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장세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20년대 예컨대 신간의 활동을 한 증거 같은 것들을 보면 20년대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40년대 이 1940년대는 매우 엄혹한 상황이어서 많은 이 20년대 30년대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 인사들도 뭐 소극적으로 일제에 협조하거나 전향해서 이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일 의혹은 그 40년대에 지금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년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40년대에 뭔가 설명을 한다면 40년대에 제 아버지가 친일이었다 또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 중국의 그 덩샤오평 집권 이후에 마오쩌둥에 대한 역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마오 주석의 공이 7이라면 과가 3이다. 이걸로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왜 김무성 대표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 함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뭐냐면 뭐 애국적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나는 할 말이 없지만 반드시 그 암울했던 시절을 살면서 소위 그 시간의 40년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그랬을 때에
결국 뭐냐면 기업을 일구고 또 기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스쳐 지나가는 은행이나 그런 것이 있을지 이러고 또 이거는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은닉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거려 가지고 소위 전체를 보면 그 암울했던 시기에 소위 해방, 독립 이런 운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했던 그런 예. 소위 그 알겠습니다. 예. 분을 저 친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것도 왜곡된 공격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된다면 정말 뭐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예, 김무성 대표의 선친이 뭘 했는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에 합당한 역사적 판단과 평가는 또 좀 차원을 달리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재보선, 예, 12.8 재보선 15대 2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습니다.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20%밖에 안 되는 투표율 가지고 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선거였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교과서 전국 속에서 여론의 일단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문재인 대표 경질론을 뭐 박지원 의원 같은 이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면서 좀 동력을 상실한 것 같이 보였던 신당이 또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다시 또 꿈틀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교과서 정부에서 어떤 그 여당이 압승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와는 뭐 별도로 전혀 어쨌든, 무관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실 이건 이미 예견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재보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도 네. 어느 누구도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진 적도 없습니다. 당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혁신위를 가동시켰는데 지난 혁신한 것도 4.19 제대로 재보선거 없어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패당한 선거? 예. 저 7월 4.19 재보선. 730 예. 아니 739 재보선. 7월 재보선 그때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새정치연합 안 되겠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는 이 낮은 투표율 20%밖에 안 되는 이 투표율도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이 거의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예 투표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 새정치연합이 아니면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 장세현 전 의원은 신당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당 움직임이 지금 거의 안 보여서요. 또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자관 저도 그렇고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박주선 의원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그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이 교과서 공방, 여야 간의 첨예한 공방 때문에 신당이 묻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아마 이제 교과서 문제 때문에 신당이 들어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완전히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재보선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정교과서 블랙홀이었다 그런다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야당 주장대로였다면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록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적 정서가 저는 반영된 투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야당이 원래가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지금 3연패거든요. 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헤아려야 되고요. 이번에 사사건건 국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매 건을 소위 정쟁, 트집 잡고 발목 잡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시각들을 야당은 반드시 느끼고 여기에 대한 개선 의지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쟁이나 트집 잡기 이런 건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막말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니 교육부 여든 야든 막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넘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